약속 시간에 공원에 갔을 때 서연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으로도 제 동생인 걸 알 수 있었죠. 서연아, 쉿, 조용히 해. 서연은 주변을 살피며 제게 다가왔어요. 야윈 얼굴이 안쓰러웠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오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서연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민철이가 정확히 뭘 한 거야? 처음엔 나도 몰랐어. 그런데 우연히 민철이와 비서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내 명의로 만들어둔 신탁 재산이 200억이 넘어. 내가 죽으면 민철이가 상속받게 돼 있거든. 200억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브레이크를 미리 손을 봐두고 내가 새벽에 나가도록 유도했어. 어떻게 유도했는데? 엄마 제사 준비한다고 거짓말을 했어. 새벽에 시장에 가서 음식 재료를 사오라고. 엄마 제사를 핑계로 쓰다니.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 차를 몰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혔어. 그때 민철이 말이 생각났어. 고의였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지. 서연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얘기했어요. 트럭이 앞에서 오는 걸 보고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 차는 그대로 트럭과 충돌했고. 다치지 않았어? 다리를 좀 다쳤지. 하지만 살았으니까 다행이야. 서연이 바지를 걷어 보여주니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은 어떻게 된 거야? 민철이가 미리 준비해둔 것 같아. 나와 비슷한 체격의 여자 시신을 구해서 태워버린 거지.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병원 사람들도 다 민철이와 짜고 한 거야. 돈으로 매수했겠지. 증거는 있어? 내가 녹음해둔 게 있어. 서연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민철이와 오지훈이 통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어. 여기에 모든 계획이 나와 있어.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민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시신 처리는 확실히 했지? 나중에 문제되면 안 돼. 네, 대표님. 모든 걸 처리했습니다. 서연이 죽은 걸로 모든 서류도 완료됐고, 네, 보험금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끔찍한 대화였어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죠. 이걸로 충분해? 아직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서연은 신중했어요. 오지훈이라는 사람을 설득해보자. 억지로 한 거라면 양심이 있을지도 몰라. 위험하지 않을까? 해봐야 알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때 서연이 갑자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저쪽 봐. 공원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민철의 차 같았죠. 빨리 가자. 우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다행히 들키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아슬아슬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민철이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 너도 조심해. 혹시 안전한 곳이 있어? 응, 대학 때 친구 집에 있어. 그 친구만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있어. 헤어지기 전에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오빠, 미안해. 내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돼서.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릴 때처럼 의지하는 표정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미정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정말 끔찍한 사람이네. 어떻게 아내를 그런 식으로. 이제 오지훈을 만나봐야겠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 서연을 위해서라도. 미정도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결심을 지지해줬어요. 다음 날부터 오지훈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민철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렸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오지훈이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오지훈을 설득할 수 있을까? 오지훈을 만나는 건 도박이었어요. 성공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지만 실패하면 서연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오지훈을 지켜봤어요. 28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죠. 정장을 말끔하게 입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더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죠.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오지훈 씨죠? 오지훈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누구세요? 한지호입니다. 한서연의 오빠고요. 그 순간 오지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뭔가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죠.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오지훈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미 들킬 게 다 들킨 상황이었거든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 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지훈은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서연이가 살아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오지훈이 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서연이를 직접 만났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오지훈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어요. 당신도 억지로 한 거죠? 민철이가 시킨 거잖아요. 저는 정말. 오지훈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오지훈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차근차근 말해주세요. 오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철 대표가 서연 씨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저도 설마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었어요?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려서 사고사로 꾸미는 거였어요. 그리고 병원과 경찰을 매수해서 모든 걸 조작하고요. 끔찍한 계획이었어요. 시신은 어떻게 구한 거예요? 무연고 시신을 돈으로 구입했어요. 서연 씨와 체격이 비슷한 걸로. 당신은 그 일에 어떻게 관여된 거예요? 저는 서류 작업만 했어요.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결국 공범이나 다름없죠. 오지훈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왜 그런 일을 도왔어요? 민철 대표가 제 약점을 잡고 있어요. 제가 전에 실수한 일이 있는데 그걸로 협박을 당했어요. 어떤 실수요? 회사 돈을 실수로 잘못 처리한 적이 있어요. 고의가 아니었는데 민철 대표가 그걸 횡령으로 몰아가겠다고 위협했죠. 약점을 잡고 협박한 거였어요. 민철의 치밀함이 소름 끼쳤죠. 서연 씨가 정말 살아있다고요? 네. 직접 만나서 통화도 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오지훈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민철이가 서연이를 계속 찾고 있나요? 네. 요즘 더 신경질적이에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오지훈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양심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민철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구해주세요. 오지훈이 고민했어요. 위험할 거예요. 들키면. 이미 당신도 공범이에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서연 씨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오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직접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요.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오지훈이 결심을 굳혔어요. 민철 대표 컴퓨터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시신 구입 관련 서류, 돈 거래 내역까지. 그걸 구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시도해 보겠어요. 조심하세요. 들키면 안 돼요. 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오지훈과 헤어진 후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드디어 민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미정에게 모든 걸 얘기했어요. 정말 도와줄까? 양심이 있는 사람 같아. 분명 도와줄 거야.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 들키면. 그래도 해야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날 밤 서연에게 연락했어요. 오지훈을 만났어. 우리 편이 될 것 같아. 정말? 어떻게 설득한 거야? 원래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 억지로 한 거라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 다행이야. 그럼 이제 희망이 보이네. 하지만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민철이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죠. 오지훈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연락을 기다리면서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오지훈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철 대표가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증거는 구했어요? 일부만 구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위험할 것 같아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같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오지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철 대표가 갑자기 제 업무를 다 점검하고 있어요. 컴퓨터도 수시로 확인하고요. 그럼 들킨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의심하고 있어요. 오지훈이 USB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제가 구한 증거예요. 병원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돈 거래 내역 일부가 들어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부족해요. 결정적인 증거는 민철 대표 개인 컴퓨터에 있는데 그건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때 오지훈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철에게서 온 전화였죠.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민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선생님, 저 가봐야겠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가면 더 의심받아요. 오지훈이 떠난 후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일이 틀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USB를 확인해 봤어요. 분명 증거가 되는 자료들이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죠. 그날 밤 서연에게 연락했어요. 오지훈이 일부 증거를 구했어. 하지만 들킬 뻔했대. 위험해지고 있네. 오빠, 혹시 민철이가 오빠를 의심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한지호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민철 대표님이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협박조로 말하는 걸 보니 좋은 의도는 아니었어요. 지금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미정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뭔가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요. 민철의 사무실로 끌려갔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민철이 의자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험악했어요. 처남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요즘 이상한 소문을 듣고 있어서요. 민철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떤 소문요? 처남님이 서연이 사고에 대해서 이상한 의심을 하고 계신다던데요. 저는 그냥. 그리고 제 비서를 만나셨다면서요? 들킨 거였어요. 오지훈 씨와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처남님,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민철이 일어서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제 비서를 회유하려고 했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정말 사고로 죽은 게 맞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민철이 웃었어요. 역시 눈치채셨군요. 인정한 거였어요.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이죠. 200억이라는 돈을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끔찍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서연이는 어차피 쓸모없는 존재였거든요. 자기 아내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다니.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니라 영리한 거죠. 그런데 처남님이 너무 깊이 파고드시네요. 민철의 표정이 더욱 위험해졌어요. 이제 어쩔 수 없네요. 처남님도 서연이처럼.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미정이 신고를 한 거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민철이 당황해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들어온 사람을 보고 더욱 놀랐죠. 서연이었어요. 민철아, 이제 끝이야.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서연이? 어떻게? 민철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나 안 죽었어.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서연이 녹음기와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오지훈 씨도 모든 걸 자백했어요. 경찰이 민철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한서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든 게 끝난 거였어요. 아니, 이제 시작인 거였죠. 민철이 체포된 후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죠. 재벌 2세가 200억 원의 유산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오지훈의 증언과 서연이 녹음한 증거,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피고인 민철은 피해자 한서연을 살인하려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결문이 읽히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서연이 진짜 자유가 된 거였죠.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민철과 눈이 마주쳤어요.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군요. 서연은 이제 안전하게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죠. 오빠 정말 고마워. 재판이 끝난 후 서연이 제게 말했어요.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오빠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서연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철 가족들이 서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거였죠. 사기 결혼이었다면서 재산을 돌려달라고 하네. 염치 없는 사람들이네. 민철 부모들도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의연하게 대응했어요. 내가 정당하게 받을 재산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재산 분쟁은 몇 달 더 계속됐지만 결국 서연이 승소했어요. 할아버지가 서연 명의로 만들어둔 신탁 재산은 온전히 서연 것이 됐죠. 오지훈은 공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백하고 협조한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서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재판 후 오지훈이 서연에게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결국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셨잖아요. 서연은 마음이 넓었어요. 앞으로는 양심대로 살아요. 네, 꼭 그럴게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우리 가족은 다시 가까워졌어요. 1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오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겠어. 응, 그래야지. 서연은 민철과의 결혼 생활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시간이 약이 될 거라고 믿었죠. 당분간은 조용히 살고 싶어. 그래, 천천히 해. 서연은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팔고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화려한 살보다는 평범한 일상을 원했거든요. 오빠네 근처로 이사할까? 좋지. 그럼 자주 만날 수 있겠네. 결국 서연은 우리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어릴 때처럼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눴죠. 미정도 서연을 진짜 동생처럼 챙겨줬어요. 서연이 몸은 좀 어때? 아직도 다리가 아파? 많이 좋아졌어요, 언니.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어요. 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었거든요. 어느 날 서연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오빠 이거. 상자를 열어보니 하얀 목도리가 들어있었어요. 엄마의 유품이었죠. 어디서 찾았어?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찾아서 돌려줬어. 증거물이었는데 재판이 끝나니까 돌려준 거야. 목도리를 만지니 엄마 생각이 났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었죠. 엄마가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마지막 순간에 이 목도리를 남긴 것도 엄마가 도와준 것 같고, 우리는 엄마 목도리를 나눠 갖기로 했어요. 반씩 잘라서 각자 소중히 보관하기로 했죠. 몇 개월이 지나자 서연도 많이 밝아졌어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상담도 받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거든요. 오빠, 나 요리 배우고 있어. 정말? 옛날엔 라면도 못 끓였는데. 이제는 달라졌어.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많더라고. 서연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죠. 가끔 민철이 생각나? 솔직히 말하면 나와. 하지만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 안타깝다고? 돈 때문에 인간성을 잃어버린 게 안타까워. 처음엔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 서연의 마음은 정말 넓었어요.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까지 용서하려고 하다니. 너무 착한 거 아냐?
복수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 이제는 앞으로만 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현재에 충실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1년 후 서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오빠 개업 축하해줘. 정말 대단하다. 혼자 이 모든 걸 해냈구나. 카페는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서연이 직접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더군요. 손님들이 편안해했으면 좋겠어. 힘든 일이 있을 때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서연의 카페는 금세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됐어요. 친절한 서비스와 맛있는 커피 때문이었죠. 저도 수업이 끝나면 자주 들렀어요.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오빠 요즘 어때? 많이 바빠? 응, 학기 말이라 정신없어. 그래도 좋아. 나도 바빠. 손님들이 많이 와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미정도 서연의 카페를 자주 찾았어요. 병원 일이 끝나면 들러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서연아, 정말 잘한다. 커피도 맛있고.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격려해줘서 용기가 나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서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세 명이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서연이 말했어요. 맞아. 건강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제가 답했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미정이 우리 두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추억 속에 묻어두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가족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도 알았죠. 서연이 다시 살아 돌아온 건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이 모든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서연의 카페에 가면 벽에 걸린 하얀 목도리 조각을 볼 수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의 상징이죠.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가족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사랑과 믿음이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